5월 둘째 주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5월 둘째 주가 아니고 특히 또 이번 주에는 대망 2016년 삼관경주의 두 번째 관문이죠. 코리안 더비가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곳 부경의 기수들이 지금 용병 5명을 포함을 해서 토종 6명, 모두 11명의 기수가 지금 빠져 있어 가지고요. 전체적인 이제 편성 두수가 여느 때보다는 각 경주마다 좀 작고, 특히나 금요일 경주에서는 육군 3경주가 출전 두수가 4두가 출마 투표가 마감이 되면서 경주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경주와 2경주가 분할 경주가 됐고, 그 2경주에서 출전하는 마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출마 투표 마감 연장 오늘 5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마리 분할 조건이 돼가지고 7마리에서 이제 16마리, 나중에 추가 2마리까지 해서 8마리씩 경주가 좀 나눠졌어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저희가 지금 성적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지금 과제 광고라든지 이런 걸 하고 가진 않는데,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조찬훈 의원이 금요일 날 뭐 하루 종일 웃음만 함께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어땠어요, 조찬훈 의원님 지난주에? 그 1년에 한 번 난다는 조시가 어저께 좀 저번 주에 왔던 것 같아요. 뭐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이번 주는 또 갈매기 의원님이 그런 또 불같은 적중을, 글쎄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가족여러분과 접하면서 좀 욕심을 좀 계속해서 좀 냈던 것 같아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경마는 무조건 적중이다. 결과와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그만큼 중요한 게 경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서울의 이제 코리안 더비, 그리고 이제 일요일 경주 때 잠깐 엿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찍는 시간대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 마필 번호 출마 투표가 아직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 그 녹화 때도 저희가 이제 부산 마필 위주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 코리안 더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일요일 날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금요일 이제 10개 경주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처음 소개 안 한 게 하나 있죠? 비 소식을 얘기 안 했어요. 비가 이제 왔다 그쳤으니까 아마 아무래도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정상적인 주로에서 오늘 저녁 내일까지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불어주면 주로가 다 말라서 요즘에는 정말 주로 배수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지 않은 양의 비가 왔어요. 그렇죠. 어제 하루 종일 내렸고, 어제가 이제 화요일인데 하루 종일 내렸고, 그 새벽 관찰, 이제 새벽 조교 관찰을 위해서 나가는 시간대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훈련 도중에 이제 비가 멈추고, 오늘 또 낮에는 또 한 여름 같은 초여름 날씨 같은 날씨를 더운 기온이 오늘 보여줬는데, 내일 목요일 조교 끝나고 뭐 또 경주로 정비를 하면 금요일 훈련까지 끝나면 어느 정도 주로에 대한 정비는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맞짱이 적중이 됐나요? 그렇죠. 예. 배당이 좀 최근에 2번이 적중이 좀 적었는데, 그래도 좀 한 방의 의미라는 이게 그 경주에서 지난주도 적중이 됐고요. 이번 주에 몇 경주입니까? 4경주죠. 네. 3경주 아니에요? 3경주 맞죠? 네. 예. 3경주를 맞짱으로 또 준비를 하겠고요. 우리 조찬훈 의원이 중반부 5경주를 준 메인으로, 이번 주 좀 바뀌었네요. 조찬훈 의원이 마지막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후반부로 넘어서는 7경주를 준 메인으로 9경주를 메인 승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와 2경주와 분할인데요.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시죠. 네, 시작하시죠. 국산 육군 1000m 1경주와 2경주가 분할이기 때문에 조건은 같습니다. 자, 모두 8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1경주에서는 지금 안쪽에 있는 마필들, 데뷔전 나서는 매직 위너라든지
일단 새벽 훈련 때 어느 정도 좀 가능성 있는 일단은 전력 보강에 좀 힘을 쓴 퀸 오브 문, 능력 기술을 교체를 한 미스 강자, 그리고 역시 경주의 이제 경험을 하면서 실전과 훈련이 거듭되면서 좋아해지고 있는 이제 스카이 위너. 안쪽에 1, 2, 3, 4가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일단 뭐 솔직히 3번 미스 강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발걸음도 없고 메리트도 없는 말인데, 단지 이런 편성에서 유현민 기수가 기승하고 안쪽 게이트라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받아줄 것 같은데, 뭐 선행도 자신은 솔직히 없고 껍데기에 비해서 화려한 마필은 아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내실은 좀 있는 마필이 안쪽에 있는 1번 매직이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데뷔 전에 이용호 기수가 어느 정도의 발걸음을 라스트에서 좀 보여주었고, 데뷔전을 치르고 난 모습은 좀 더 좋아 보이는 모습. 안쪽 게이트 출발 있죠. 뭐 부담 중량은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1000m 1번 게이트는 뭐 아무나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1번 게이트 이점을 안고 1번 매직 유너가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기수가 이제 부재다 보니까 또 서동복 기수가 뭐 사조 마필들 뭐 울트라 블루라든지 이런 것들 좀 기승을 잘 하는 뭐 잘 시키는 기수는 맞습니다. 1번 출발지에 매직 위너라는 마필. 그래요, 이제 현장에서 지금 보면 말씀을 언급을 해주신 3번 미스 강자도 상당히 많은 주목과 현장에서 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예, 조찬 의원이 먼저 이제 데뷔전 나서는 미스 강자와 매직 위너의 두 마리 평가 중에서는 안쪽에 매직 위너의 단거리의 이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 면에서 말씀드린 이제 2번 퀸 오브 문과 4번 스카이 위너가 있는데, 두 마리가 모두 일단은 병합 동반 훈련을 모두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를 하면서 모두 이제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조찬훈 위원의 또 동기생 박근만 기수와 또 후배인 송경윤 기수와의 또 이제 싸움인데, 기수 능력 면에서는 최근의 상승세의 뭐 송경윤 기수 쪽에 이제 스카이 위너가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입상이 좀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축으로 팔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쪽 마필들 위주로 공략이 필요한 경주고, 7번마 신라의 여왕이 이제 일전을 치르고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또 재투표 상황 속에서 다음 주 출전 예정인데, 이게 투표를 하면서 이제 분할 조건을 만들었어요. 신라의 여왕이 조금 훈련 강도가 약해졌지만 이 조건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는 상당히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별정 경주다 보니까 핸디캡은 최하 중량이 51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50.5. 별정 중량 방식이다 보니까 최저 중량을 좀 달고 나오는데, 이변이 나온다라면 훈련을 뭐 잘 하고 나오곤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 마필 능력은 평가할 수 있겠어요? 저는 뭐 큰 기대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지금 조기 단평에도 좀 빠져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안쪽의 마필들이 1000m 타고 좀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일경주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경주로 하시겠습니다. 자, 이경주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이제 조건이에요. 일경주가 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상은 다르다. 직전 경주 때, 1경주 때의 편성은 좀 엇비슷하다 보면, 이번 2경주는 4번 출발지에 있는 무적비카가 단연 좀 돋보이는데, 추천해 주죠. 뭐 이번 경주 편성은 지금 뭐 8도의 조촐한 편성인데, 7마리는 마티즈, 1마리는 뭐 여기에서 BMW 정도? 이렇게 표시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뭐 6조 마방, 김호수 기수, 상당히 우승에 목마른 마방과 기수가 만났고, 이런 편성에서 4번 무적비카가 못 들어오면 큰일 나죠. 무적비카는 그냥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 후차권이 상당히 좀 난타전이라서 이 후차권의 싸움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경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차권에서 뭐 추천드릴 수 있는 거 있나요? 저는 그래도 발걸음이 비슷하다고 보면 이번 주간은 뭐 아까 미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수들이 부재인 관계로 기수의 능력 면에서 이 마지막 한 발 거기에서 싸움을 할 때 목차 머리차에서 싸움을 할 때 조금 기수의 능력이 많이 좀 좌지우지되는 주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한 이유로 5번 올소 뷰티풀의 오경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오버올 소비티풀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주는 말 그대로 후차권 뭐 어떤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인데 분명히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1경주와 조건이 같다. 1번 역동의 질주가 50.5 인코스. 1경주의 인코스를 또 추천을 했지만 또 2경주의 인코스는 이제 마필의 역량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곤란한 부분입니다만은 부담 중량 측면에서는 또 50.5의 역동의 질주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되겠고 2번마 BK 선과 3번마 데스티니가 훈련 때는 정말 눈에 들어와요.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데 실전에서의 그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마필인데 이번에는 뭐 제대로 한번 만났죠. 무적비카는 제가 볼 때는 전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적비카의 전개. 선행 가서 한 바퀴죠. 그래요? 편하게? 편하게는 못 가고 밀고 가야겠죠. 안쪽에 말들이 그래요.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두 번의 경주를 볼 때 무적비카가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선행을 고집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선행 안 나가도 무적피카는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번 경주에서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BK 선이나 3번 데스티니가 훈련 때 좋았던 모습을 이번 경주에 기습적인 전개가 된다면 충분한 전력이다 이렇게 보여주시겠고 마지막으로 그 조찬훈 기수 때 저녁 때 그 플로리다 네이티브라는 마필 잘 아시죠? 그렇죠. 그 자마가 바로 이제 플로리다 웨이인데 이게 직전 경주 데뷔전 때 상당한 바람 불렀죠. 현장에서 폭풍 바람이 불었어요. 뭐 25조에서 무슨 소스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진짜 배당판에서 종합지에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완전 하위권에 팔려야 될 말이 배당판에 빨간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폭풍 배당이 불었던 건데 뭐 바람 불어주면 고맙죠 이런 말들은 뭐 되지도 않는데 바람만 불고 사라진다. 뭐 이번에는 1000m로 거리를 줄여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이번에도 바람이 불어준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땡큐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러한 경주 때 이게 저희들이 좀 잡아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새벽 훈련이라든지 이런 과정인데 지난주에도 그 어려운 경주 속에서 레이디 챔프라는 마필을 분명히 이제 소개를 저희 방송 때 해드렸는데 이 플로리다 웨이가 의외로 또 이거는 레이디 챔프보다는 반대적인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훈련을 실시를 했고 오늘도 특히나 27조의 국산 4권 천중왕이라는 마필과 병합 동반 훈련을 했는데 이게 노리는 사람 분명히 좀 구멍 뚫릴 것 같은데 그죠? 또 뚫리겠죠. 또 바람머리를 할 것 같아요. 25조가 바람이 세요. 그래 1000m 돌아 나오고 제가 보는 판단에도 플로리다 웨이가 조교에 대한 점수는 높게 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필의 그 끝걸음이라든지 근성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도한 인기라면 이런 것은 좀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된다. 오히려 4번 인기마를 두고 안쪽의 마필들을 공략하는 것이 이번 경주에는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로 하시겠습니다. 3경주 국내단 6군 1200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갈매기와 조찬훈이 한 마리씩 기프트 선물이죠. 뭐 추천드리는 코너 맞짱 승부 경주입니다. 그 어느 분은 그래요. 승부라 그러니까 승부 경주인 줄 알고. 그래서 승부라는 이제 조건 타이틀이 이제 저와 이제 조찬훈 의원이 서로 한 마리씩 누가 이기느냐에 대한 승부를 가지고 맞짱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은 그러한 경주이기 때문에 그 맥락을 취지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제가 한 마리, 조찬훈 의원이 한 마리 해서 승부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당일의 현장이라든지 마필의 컨디션에 따른 변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달을 해드리면서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은 있다라는 거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님 먼저 한 마리 선물 드리시죠. 네, 저는 뭐 분명히 인기마겠지만은 저는 안쪽에 3번 대지의 희망을 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도 저는 이 대지의 희망의 발걸음을 좀 믿었습니다.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안쪽 게이트였고, 근데 안쪽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상당히 좀 이해 못할 경주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김영근 기수가 부재 중이라서 이제 송경현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이 전 경주 송경현 기수가 기승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다음 경주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할 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차라리 송경현 기수가 기승을 하는 게 더 마필과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번 경주에는 이 3번 대제희망 분명히 뭐 외곽에 갈매기호님이 추천할 마필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3번 대제희망을 믿어보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돼지의 희망을 우리 조찬원 위원 추천을 드렸고 여느 때보다 오늘 맞짱이 편성이 좀 까다롭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배당 형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두 마리가 뭉쳐서 들어온다면. 근데 저는 데뷔전 때 저희들이 소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소개를 해드린 마필이 그냥 깜짝 입상을 해가지고 뭐 어부지리성은 있습니다만은 기본기라든지 잠재 능력치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밀려 들어온다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게 이 마필들의 전력이죠. 바깥쪽에 있는 그것만 익산대왕입니다. 익산대왕이 늦게 데뷔를 하다 보니까 4세 그래서 57kg의 부담 중량 직전보다는 증량 1.5가 더 돼서 57회 이제 별정 경주 3세 이상 경주에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 경주 익산대왕이 3경주 깨져서 들어온 게 아니고 3경주에 3세 이상 경주가 성립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경주는 1300경주에서 다른 마필들 특히 31조의 그 노블 워리어 같은 경우가 출전 예정에서는 지금 출마 투표를 재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익산대왕은 애초부터 이번 1200경주를 쓰려고 준비를 마쳤고 지난주부터 타조 다른 소속조의 최상위군 마필과 의도적인 만남으로 병합 동반훈련을 하면서 그야말로 신장세 성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준 만큼 외곽 쪽에 저는 뭐 오히려 더 약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익산대왕의 다시 한 번의 연투 두 번째 도전이지만 바로 또 연투가 가능하다 그러한 전력으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찬원 의원이 3번마 돼지의 희망 그리고 9번마 익산대왕을 제가 추천드리면서 3번 9번을 한 방으로 방송에서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방 막권이고 우리 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또 참고를 하셔가지고 또 좋은 적중으로 또 이끌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로 가겠습니다. 한 등급 올라갑니다. 그래서 5등급 핸디캡 경주고요. 4경주 1300m 12도 풀게이트 접전인데 두 번째 도전에서 각진 우승을 일궈냈죠. 3번마 최강드림이 승군전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갈 기세로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추천원님. 뭐 일단 이번 편성 자체가 지금 뭐 3번 최강드림은 선행 편성을 다시 한번 만났고 유연명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점에 좀 상당히 좀 비중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마필들 선행을 치고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이 많지만 안쪽에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면 쉽사리 기수들이 넘어갈 사이즈가 안 됩니다. 유연명 기수가 어떻게든지 밀고 나가고 자리 선점에는 좀 탁월한 그러한 좀 면모를 보여주는 기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3번 최강드림은 이번에도 좀 인정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그 후차권은 조금 한 몇 두가 보이죠? 그럼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후차권 최강드림이 인정을 하시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최강드림이 사실상 이성재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2차 투표 그 코리안 더비 2차 투표가 마감이 되면서 서울이 9두를 출전시킬 수 있는데 5두만 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11두가 내려가면서 33조의 승리의 축제가 이성재 기수의 기승으로 서울로 지금 원정을 간 상태죠. 그래서 최강드림은 그 대신 유현명 기수가 그 데뷔전 때죠. 1월 달에 기승을 해봤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성장세가 빠른 최강드림 저 역시도 좀 인기도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인정을 하는 그러한 마필이 되겠고 후차권 싸움에서 바로 옆선에 있는 안쪽에 소나타존이라든지 그리고 19조의 주행검사 주행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재검을 받고 나오는 뭐 테일윈드 그리고 기본적인 뭐 사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필도 주행 악벽으로 인해 가지고 공백도 있고 주행을 다시 받고 나오는 뭐 장군의 후예 그리고 바깥쪽 외곽 쪽에는 승군전입니다만 뭐 그 스카이 러너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기대치를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상태들이 다 좋아가지고요. 어떠한 마필을 딱 지목하는 것보다는 인기권의 지금 3번마 최강대임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마필들 공략을 갈매기는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4경주 보셨고요. 5경주 함께 하겠습니다. 국산 5군 1400m 제 5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는 중반부죠. 조찬훈련의 준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를 선택을 할 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이번 준 메인 승부처의 배경 들어보시죠. 네, 일단 1400m가 상당히 말을 타는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 거리입니다. 1400m 선행마를 놔주면 선행마들이 갖다 꽂을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하고, 그렇다고 선행마들이 또 완벽하게 꽂느냐, 추임마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1400m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경주 거리가 1400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마들이 분명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한 인기마필들을 믿고 배팅을 할 수가 없는 경주다.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 발걸음이 좀 여력이 남아있는 복병마필이 이번 경주에 우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인기마필들을 믿고 배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발걸음이 좀 여력이 있는 복병마필을 놓고 인기마필들을 공략을 하고, 거기에다가 복병 대 복병이죠. 또 백과 백이 들어오면은 또 고배당까지 연출될 수 있는 그러한 좀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중반부 5경주 이번 경주에서 좀 자금을 만들어서 부산 이야기 가족 여러분들 후반부까지 좀 끌고 가는데 무리 없도록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산 5군 경주 그 좋은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하위군 1400 갈매기가 항상 그 혼전 경주라든지 하위군 중장거리 경주에서 배당이 형성이 돼서 승부 지정을 많이 하는데, 하위군 5군 1400 변수가 분명히 있어요. 뚜렷한 이번에 강축도 없고 제대로 된 놈 하나 심어온 것 같으니까요. 이번 경주 우리 조찬웅 위원과 함께 하셔가지고요. 좋은 적중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경주 보셨고요. 6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는 같습니다만은 또 양상이 좀 달라요. 단거리 1200이고요. 6경주 함께 하시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글쎄요, 선두권이 이제 어느 정도 두텁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안쪽에 1번 뭐 초아가 또 유현명 기술 교체가 돼서 어느 정도의 인기를 모으겠고, 직전보다 거리를 줄인 뭐 엘버트 피카, 그리고 또 거리를 줄였죠. 영광의 신화. 그리고 첫 우승을 일궈낸 영광의 어게인까지, 그리고 역시 승군전입니다만 뭐 7번마 메이저 슬램, 여러 마리가 지금 분산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장 한번 지적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최고 인기마필이 될 가능성이 있는 7번 메이저 슬램이죠. 승급전이지만은 거리도 뭐 적정 거리 출전을 했고,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현장에서 많은 좀 변수가 생길 것 같은데, 7번 메이저 슬램이 현장에서 강한 믿음을 가는 마필로 지목이 된다면 저는 차라리 안쪽에 1번 초아 쪽으로 힘을 좀 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7번 메이저 슬램은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8조 마방, 토마스 마방의 마필인데 좀 들쑥날쑥하죠. 조교 자체가 들쑥날쑥하고 인기마가 제일 많이 부러지는 집입니다. 8조 마방. 못 믿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평일 분석글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안쪽에 1번 초아 17조에서 유현명 기수를 불러다 놓고 안쪽에 1번 게이트까지 7번 메이저 슬램 오경환 기수도 스타트가 느린 기수는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유현명 기수가 선행을 갈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요. 초아가 선행만 나가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쉽지만은 않죠. 장담할 수 있는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마필들이 모두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언급을 해드린 1번, 2번, 5번, 6번, 7번 다 인기권인데 모두가 지금 앞선 선입전개를 주로 장점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마필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6조에서 출전하는 2마리, 사실상의 3마리가 될 수 있는데 소속주를 옮긴 3번마 온리블루까지, 그래서 4번마 쿨런과 바깥쪽에
레이디 차터드가 전형적인 요새 그 뒤따라오는 취입형 스타일로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1번, 2번, 5번, 6번, 7번 요 인기권들이 무너졌을 때의 이러한 마필들, 이게 배당권에 형성을 해줄 수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또 삼복으로 공략하는 것도 센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사실상 이번 경주 충마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선도권도 좀 두텁게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복병권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경주 보셨고요. 7경주 함께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경주가 되겠고요. 출전마는 8마리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8두로 좀 조촐한 편성인데 갈매기 위원님이 준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경주입니다. 아까 잠깐 제가 뭐 이제 방송을 찍기 전에 서로 대화를 잠깐 했었는데 상당히 배당이 좋은 마번을 가지고서 지금 뭐 배팅을 권해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번 경주 아무래도 정말 좀 짭짤한 것 같아요. 일단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이제 혼합 4군을 제가 좀 선택을 잘 안 했는데 승부처 혼합 4군 국산마가 또 껴있죠. 베터댄유, 쾌한질주 두 마리는 구멍이 나죠. 분명히 구멍이 나는 배당판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국산마 2두가 편성이 된 혼합 4군 경주. 여기에 일단 믿음이 가는 국산마는 5번 쾌한질주죠. 저는 국산마 한 마리 정도 쾌한질주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이제 승부처 경주가 되겠고, 잘라내고 과감히 좀 잘라내고 구멍수를 최대한 좀 줄여서 두 마리 토끼를 좀 잡고 갈 수 있는 경주로 선택을 했고, 3번 베터댄유와 5번 쾌한질주의 경쟁력 부분에서 일단은 3번, 5번 이 두 마리가 함께 손잡고 들어오면 제 승부 마번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선택을 드렸고, 7경주 준메인 승부처에서 정말 이겨서 후반부 8, 9, 10, 8, 9, 10경주 모두 멋진 적중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번 7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8경주, 7경주 끝났고요. 8경주 준비하시죠. 8경주는 행복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뭐 힘을 좀 실을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8경주 국산 4군 마일 1600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국내산 마필들로만 이루어진 8마리 편성입니다. 이거 뭐 3전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6번마 지봉블루 위주로 돌아올 것 같은데요. 추천해님. 그렇죠. 일단 6번 지봉물루 김지열 마주죠. 김지열 마주가 소유하고 있는 지봉 시리즈 마필들 중에서는 발걸음이 제일 믿을만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30조의 지봉블루. 지금 뭐 승급전에 거리까지 대폭 밀려났지만 제가 기억할 때 30조 말을 류현명 기수가 탔던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엄청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30조에서 다시 한번 류현명 기수를 불러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 6번 지봉블루가 우승을 할 거라고 거의 확신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를 필두로 앞으로 30조 말들을 좀 많이 기상할 것 같아요. 30조 말들 류현명 기수가 아무래도 30조의 엑기스들을 좀 골라 타면서 날개를 좀 더 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적 경험이에요. 그렇죠. 1600마일이 서울의 1700보다 오히려 더 근지구력이라든지 근성이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경주거리입니다. 그래서 상관경주의 그 첫 관문도 1600마일로 치러질 정도로 이 1600에서는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6번만 지봉블루가 지금까지 3번의 경주를 치른 것밖에 없어요. 무너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편성인데 경주가 거리가 되겠는데 승급전이고, 그렇지만 이제 편성 강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초반부터 앞지가 다 되는 놈이고, 지봉블루 말 그대로 그 김지열마주 시리즈 중에서는 이 지봉블루가 그 지봉만세의 그 형제 마필인데요. 지봉 시리즈 중에서도 또 그나마 좀 최웅 자체가 좀 부드러운 500kg가 넘는 또 중장거리에 그대로 좀 걸맞는 마필이라서 저도 전적수 경험이 좀 적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마필이 되겠고, 안쪽에 지금 1번마 천중왕 정말 계륵 같은 마필이고, 3번마 월드킥, 글쎄 지봉블루의 유현명 기수가 소속주의 월드킥을 최시대 기수한테 주고
본인은 조찬우님 말씀대로 30조만을 기승을 한단 말이죠. 글쎄 그걸 욕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번 주 기수가 없는 그 조건에 따른 조건에 따른 기승인지 그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 저는 이번에 한번 더 믿고 갈 놈이 천중왕입니다. 천중왕. 오히려 지금 이마필이 뭐 점핑도 출전하고 거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외곽으로 돌아 나와서 한 발 쓰는 작전을 쓰고 있지만 오히려 안쪽에서 내줄 거 다 내주고 편안하게 최적의 코스로 코너를 나와서 안쪽에서 한 발 때려준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마필이 독이 아닌 약이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 속에 천중왕의 새벽 훈련 시의 모습 추천을 드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천 의원이 지봉블루 제가 일본만 천중왕 이렇게 두 마리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경주 넘어가겠죠. 국산 3군 중편성입니다. 중편성 1800 코너가 많은 장거리 구경주입니다. 네, 이번 구경주 역시 8두의 출전 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갈매기원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메인 승부 경주이니만큼 정말 준비를 좀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뭐 하위군이라고 봐야죠. 3군이기 때문에 장거리 1800이고요. 최근에 안 되는 놈이 있었고 상태는 좋았지만 한계는 나온 말이 있었고 조건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마필이 하나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 눈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고 편성에 상관없이 이번 경주를 투표가 되기 전부터 노리고 있던 놈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믿고 쌍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환수는 더할 나 없이 기쁨을 줄 수 있는 배당까지 이번 구경주 메인급 승부처 지정한 만큼 복승식, 삼복승식 모두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처에서도 또 한번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복승식에서 스치기만 해도 30배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둘 수가 없어서. 그런가요? 네. 야, 이거 그 배당을 항상 예측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가능성과 이제 배당률을 접목시키면 배당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의외로 바람이 좀 많이 불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바람 부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번호만 부르면 뭐 깜빡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녹음을 하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때 절로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배당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일 구경주에서도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닙니다. 큰 배당은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 바람머리 분명히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대신 저는 이제 마피를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적중으로 기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경주 가시겠습니다. 5월 13일입니다. 금요일 마지막 10경주 1200 단거리 경주로 치러지는데 마지막 경주를 항상 제가 그 메인급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 주는 우리 조찬훈 의원이 야심차게 그야말로 내 거다. 마지막 경주는 조매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인하는 게 있는데 이번 경주 배당을 한번 노리고 마지막을 깨끗이 깔끔한 적중으로 이끌어낸다고 하니까요. 그 배경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뺏어온 거죠, 제가. 원래 마지막 경주는 갈매기원님 건데 이번 주는 조찬원이 좀 뺏어왔습니다. 자, 왜? 정말 좀 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 녀석을 놓고 여기서 한번 꼭 붙어봐야겠다. 이번 경주 보면 기본 발걸음으로 보면 휴양마필이지만 안쪽에 1번 비트블레이드, 2번 지봉승님 50주, 40주 1년 넘게 쉬었죠. 1년 넘게 쉬었지만 기본 발걸음으로는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들입니다. 하지만 전개 조건도 있어요. 1, 2번 게이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현장에서도 공백기를 무시한 채 팔려줄 수가 있겠지만은 1년이라는 공백기가 그렇게 만만한 기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노릴 마필은 뭐냐? 인기 마필은 아니죠. 꼭 노려야 됩니다. 왜? 편성을 엄청 잘 만났다. 이번 경주는 찬스를 그야말로 정말 좀 꿀 찬스를 만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전개상의 이점이 다른 말들보다는 이 녀석이 제가 봤을 때 2배는 좋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2배는 좋다. 느끼는 마필이
이번 경주 준비를 제대로 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들이 아닌 복병마필을 놓고 좀 저도 구경주 갈매기위원님이 좀 배당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10경주까지 조찬훈이 10경주까지 배당으로 공략을 하면서 자 마무리는 부산 이야기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좀 웃으면서 경마장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로 좀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10경주 꼭 해야 되겠다고 지정을 한 경주예요. 제 예상 마블에도 없는 놈을 지금 자꾸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 경주는 제가 당연히 양보를 해야 되고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누구든 적중을 드려야 되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1번 비트블레이드 5전 5승, 2번 지봉승리 8전 3승에 준우승 3회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1번 2번 1번 2번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인데 이러한 놈들을 이길 수 있는 놈을 가지고 있다. 정말 그야말로 히든 카드죠. 그 놈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찬우 위원입니다. 마지막 경주까지 조찬우 위원 많은 응원 해주셔가지고요. 금요일 5월 둘째 주 13일 금요일에는 정말 모두 함께 웃음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주 5월 13일 금요일 경마 10개까지 모두 살펴보셨고요. 오늘 제가 그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기침이 나오는 거 계속 참다 보니까 언급할 때 조금 이제 좀 불미스러운 좀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일요 경마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